내가 이렇게 이게 가장 이렇게 이대로 시작하자면 어쩔 수 없겠다. 봐봐, 맨 처음에 뭐 벡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학을 하는 건데 물리 얘기를 잠깐 안 꺼낼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물리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벡터가 처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물리에서부터니까 왜 등장했고 거기서는 어떻게 다뤘으며 이제 수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렇게 갈 거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벡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벡터랑 항상 같이 나오는 애가 스칼라라는 애가 있어. 그럼 정확하게 벡터는 뭐냐면 얘는 크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물리량이 돼. 스칼라는 정확하게 크기만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어. 얘는 속력, 얘는 속도. 그게 무슨 차이야? 속력은 속도의 크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만 가지고 있는 거야? 크기만 가지고 있고 벡터는 왼쪽 오른쪽 방향을 나누지. 근데 이제 봐봐, 우리가 물리에서 왜 왼쪽 오른쪽으로만 나눠? 물리에서도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밖에 안 배우지, 너네. 그치?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밖에 안 배우니까 여기서 오개념들이 좀 발생해. 아, 벡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게 벡터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온도도 벡터인가요? 그런데 온도는 벡터가 아니야. 사실 이제 벡터에서 얘기하는 방향은 전방향이어야 돼. 전방향이 무슨 소리야? 360도 모든 방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정도의 온도 이런 거 존재해? 요 정도 각도의 온도 존재해? 존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게 벡터는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어떤 물리량이다. 그렇게. 그래서 벡터랑 스칼라는 그 정도로 구별해주면 될 것 같고, 내가 좀 이따 요 얘기도 할 거야. 변이. 너 혹시 변이가 무슨 말인지 아니? 혹시 이거 안 배우니 중학교 때? 물리 원에서 아, 이게 물리 원까지 가야 나오는 거야? 아니 진짜로? 민서 무슨 중학교 공과에 나오면서는 이놈식들아. 아이 그렇죠. 그 위치 변화량. 그래서 이제 속도랑 위치 변화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좀 와닿지 않을 건데, 어찌됐든 이제 벡터라는 거는 크기랑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벡터를 표현을 할 때도 크기랑 방향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쓸 거야.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이렇게 생긴 화살표를 쓸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방향이랑 크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방향은 당연히 보겠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겠지? 크기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 당연히 이 화살표의 길이로 판단을 하겠지?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 됐어? 그러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야. 요 시작점, 얘를 이제 우리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화살표 끝점, 여기를 종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시점을 내가 라지 A라고 잡고 중점을 라지 B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생긴 벡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A, B 하고 반직선처럼 이렇게. 근데 실제로 반직선이랑은 다르지. 반직선이랑은 뭐가 달라? 얘들아, 반직선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부터 끝까지 뻗어 나갔지. 끝이 없었지. 근데 벡터는 뭐야? 끝점이 정해져 있지. 그 차이는 있어. 물론 이제 표현은 똑같지만. 됐어?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미지수 하나를 써서. 오케이? 그래서 얘 방향은 이 화살표의 방향이고, 얘의 크기는 이 선분의 길이다.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도 표현해. 절대값 AB 벡터 또는 절대값 A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 됐어?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그냥 단순히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 화살표의 방향으로 벡터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요 화살표의 크기로 요 화살표의 요 길이로 벡터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됐어? 그래서 벡터라는 개념은 요 정도라고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화살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거다. 그리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끊으면 너희가 벡터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 그래서 잘 봐봐. 자, 이거 정사각형이야. 이거 정사각형은 여기 똑같은 정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더 그릴 거야. 이렇게 똑같은 정사각형 하나를 더 그리고 여기를 A, B, C, D, E, F
F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여기를 시점으로 잡고 여기를 종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생긴 벡터를 얘기할 수 있지. 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시작이 B고 끝이 A니까 BA 벡터 이렇게 부를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시작이 C고 끝이 F인 벡터 이 벡터를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CF 벡터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얘네 둘이 크기는 어때? 방향은 어때? 너희가 보기에? 같지? 그럼 얘네 둘을 같다라고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야. 벡터는 결국 크기랑 방향밖에 없으니까 얘네가 같으면 같은 벡터 취급을 하는데 얘네 둘이 어디가 달라 지금? 시점도 다르고 종점도 다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무슨 취급을 하자고? 같은 벡터 취급을 하자고.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얘네들은 같은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또 같은 벡터 뭐 있겠어? D에서 1로 가는 이 DE 벡터도 같은 벡터가 되겠지. 그래서 그럼 또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를 시점으로 하고 여기를 종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벡터 있지. 이렇게 생긴 벡터는 뭐라고 불러? ED. 그치? E, D 벡터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ED 벡터와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 결국 우리는 또 방향이랑 크기 얘기를 할 거야. ED 벡터랑 DE 벡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니 얘네들은 같은 것과 다른 걸 얘기를 해봐. 얘는 뭐가 같아? 크기는 같지. 근데 방향은 어때? 정반대지. 그럼 이러한 벡터들을 서로 역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방향이 반대다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얘네들이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거 괜찮아? 됐어? 그럼 덩달아서 우리가 어찌됐든 시점이랑 종점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어떠한 벡터 중에는 시점이랑 종점이 같은 벡터도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벡터 이런 벡터는 어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지. 그럼 이러한 벡터는 크기가 몇이야? 크기가 0이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벡터를 우리가 0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어려워? 나쁘지 않지? 그럼 우리가 이러한 벡터를 배워서 사실 이제 물리에서의 벡터의 의미가 이 정도 의미인데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어디다 쓸 거냐면 얘네들을 당연히 어디로 옮겨 놓겠어? 어디로 옮겨 놓을 것 같아? 그래, 좌표평면. 좌표평면으로 옮겨 놓겠지. 그럼 좌표평면으로 옮겨 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좌표평면으로 옮겨 놨을 때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무언가 계산을 하고 뭐 일반화를 시키고 그러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다 뭐야? 다 같은 벡터지. 근데 얘네들이 다 같은 벡터인데 이 벡터들 중에 딱 하나만 쓰고 싶어. 됐어? 그래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위치 벡터라는 게 등장을 해. 그러니까 말이 좀 무서워 보이는데 위치 벡터라는 건 뭐냐면 시점을 고정시킨 벡터야. 시점을 항상 0,0로 고정시킨 벡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좌표평면에다가 나타내면 이 좌표평면 상에 이렇게 생긴 벡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생긴 벡터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너희가 보기에 얘네들이 크기랑 방향이 어때 보여? 같아 보이지? 그럼 이제 요 같은 벡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같은 벡터들을 딱 한 가지로만 표현을 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이 같은 모든 벡터들의 시점을 뭐로 일치를 시켰다고? 0,0으로 일치를 시켰다고. 그래서 0,0으로 일치를 시키면 여기 이렇게 되고 시점은 항상 0,0으로 고정이 되고 뭐가 생겨? 종점이 생기지. 그럼 내가 종점을 A, B 이렇게 좌표로 찍을 수 있어? 됐어? 그리고 나서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해서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했을 때 이 A 벡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종점의 좌표만 적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됐어? 그러면서 여기 A랑 B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위치 벡터의 성분 이렇게 부를 거야. 됐어? 그러니까 결국 벡터라는 거는 원래는 시점이 어때?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거지. 근데 좌표평면상에 옮길 때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옮기는 거야? 시점을 고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옮긴 거지. 됐어? 그래서 좌표평면 안에서는 벡터를 뭐라고 해석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까? 점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 내가 이것도 말을 조심하는 이유가 나도 이제 나는 너네랑 다르게 수학 유튜브가 뜨잖아. 그럼 자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벡터는 점이다, 벡터는 점이 아니다, 벡터가 점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이런 걸 얘기를 해. 근데 그건 언제 하면 돼? 수업 대학원 가서 하면 돼. 대학교도 아니야. 대학교도 그렇게 어려운 건 배우지 않아. 근데 우리는 나 수학이 너무 좋아서 수학과 갈 거다.
아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나랑 면담하고 싶다. 없지? 나 바로 면담이야. 수학과는 진짜. 수학과는 내가 막을 거야 어떻게든. 아 여기는 일단 수학과 갈 사람들은 없어. 내가 다른 반에는 좀 수학과를 갈 만한 애들도 있는데 K대원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이제 수학과를 가도 되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거야.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일단은 요거를 너희가 받아들이기 쉽게 벡터는 점이다. 근데 언제만 벡터가 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벡터가 무슨 벡터일 때만, 위치 벡터일 때만. 아, 그럼 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 너네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벡터의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났어. 내가 벡터의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났어. 그럼 봐봐.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웠어.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면 걔네 가지고 뭐 하는 거 배워? 연산하는 거 배우지. 연산하는 거 배우지?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연산을 해볼 건데 내가 아까 요 변 위 요게 뭐라고 했어? 벡터라고 그랬지. 그래서 저걸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대. 그럼 얘 위치 변화량을 이렇게 벡터로 나타낼 수 있지. 됐어? 그럼 내가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B 지점부터 C 지점까지 이렇게 움직였어. B 지점부터 C 지점까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 이 사람의 A부터 C까지의 변 위를 나타내봐. 하면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화살표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않아? 됐어? 근데 우리가 요 벡터가 하나가 있고 요 벡터가 하나가 있는데 요 두 벡터를 가지고 몇 개의 벡터를 표현하게 된 거야? 한 개의 벡터를 표현하게 됐지. 됐어? 이걸 이제 우리가 벡터의 덧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럼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어떤 거의 시점과 어떤 거의 종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면 어떤 한 벡터의 뭐랑 종점이랑 어떤 한 벡터의 무슨 점? 시점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벡터가 하나가 나오더라. 됐어? 그래서 이거는 벡터의 덧셈의 삼각형법이라고 얘기를 해. 내가 뭘 그렸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어려워. 잘 봐봐. 이번에는 얘네가 어떻게 되어 있어? 두 벡터가 시점이 일치해 있지. 그거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덧셈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어떻게 옮겨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둘 중 하나에 종점을 여기에 시점으로 옮겨줘야 되지. 그럼 얘를 여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뭘 유지를 해야 돼? 방향도 유지해야 되고 크기도 유지해야 돼. 어떤 도형을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평행사 변형 이렇게. 얘를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얘를 일로 옮겨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덧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덧셈 방법이 평행사 변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뭘 선택하면 돼? 하고 싶은 거. 알겠지? 하고 싶은 거 선택을 하면 돼. 됐어? 그럼 이제 또 어려워. 잘 봐봐. 얘들아 이번에 그럼 좌표 평면에서 덧셈을 한번 해볼 거야. 좌표 평면에서 덧셈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선 위치 벡터만 생각을 하자 그랬지. 그럼 위치 벡터만 생각을 했을 때는 벡터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할 땐 삼각형법을 써야 될까? 평행사 변형법을 써야 될까? 평행사 변형법을 써야 되고 내가 여기 종점의 좌표를 C,D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물론 이렇게 평행사 변형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럼 여기에 종점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여기에 종점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여기 조금만 생각해봐. 여기에 종점 어떻게 표현이 될까? A 플러스 C. 이거 어떡해. A 플러스 C, B 플러스 D.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을 쪼개서 보면 돼. 봐봐. 여기 A, B라는 게 가로 성분만 보는 거야. 가로 성분만 보면 여기 요만큼이 얼마야? A지. 그 다음에 얘의 가로 성분만 보면 요만큼이 얼마야? C지. 그럼 얘라는 건 결국 가로 성분을 A랑 C랑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A랑 C랑 뭐 해야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야. 더해야 도달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벡터를 가지고 연산을 할 때는 편리해 안 편리해? 편리하지. 목끼리만 더하면 되니까. 점의 좌표끼리만 더하면 되니까. 근데 더할 때도 이질적이니 혹시? 아니야 이질적이지 않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도 괜찮아? 됐어?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이렇게 하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사실은 뭐 꼬리를 물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요거는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벡터를 더하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가 또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잘 봐봐.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AB 벡터랑 BC 벡터랑 더했더니 뭐가 나온 거야? AC 벡터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수식으로도 당연하게 쓸 수 있지. 근데 이 수식에서 뭘 캐치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종점이랑 여기에 시점이 일치했지. 그러니까 무슨 벡터가 나온 거야?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가운데 게 없어지고 양쪽 거 생기는 거? 그치. 그래 나중에 벡터랑 행렬이랑 너희가 구별을 할 수 없게 될 거야. 실제로 그러하고. 그러니까 표현들이 다 비슷하고 행해지는 일들이 다 비슷한 거야. 알겠지? 그래 내가 여기서 너희한테 바라는 건 이거야. 얘들아 두 개를 더해서 AC 벡터가 나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AC 벡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돼. 너희가 벡터를 더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벡터를 가지고 다시 쪼개는 일도 할 줄 알아야 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이젠 진짜 어려운 거 할 거야. 여기까지는 좀 쉬웠지? 진짜 어려운 거 할 거야. 벡터의 뺄셈. 장난하는 거 같지? 벡터의 뺄셈 진짜 어려워. 야, 너네 봐봐.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 5a 벡터라고 할게.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 5b 벡터. 너네 5a 벡터에서 5b 벡터 빼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선생님 뺄셈도 안 가르쳐 놓고 어떻게 빼나요?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를 종합하면 돼. 얘들아 5a 벡터 빼기 5b 벡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5a 벡터에다 뭘 더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마이너스 5a 벡터를 더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5a 벡터 어떻게 표현해? 그치 5b 벡터가 이거면 마이너스 5a 벡터는 b5 벡터라 그랬지. 이렇게 가면은 결국 이렇게 간 거니까 어떻게 표현이 돼? 이렇게 표현이 되네. 그래서 그럼 얘는 무슨 벡터라고 쓰면 돼? ba 벡터. 뺄셈까지도 다 이해했어? 승 괜찮아? 시비 걸 거 있나 얘들아? 내가 오늘 훈련을 좀 잘 해놔야 되거든? 분명 이제 한 모레 정도의 시비가 굉장히 걸릴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놔야 돼서. 근데 너희들은 시비 안 걸어서 좋아.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 걸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저렇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 맞거든. 여기서부터는 아주 훌륭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봐봐. 덧셈에서는 가운데가 똑같았더니 더하니까 뭐가 됐어? 가운데가 날아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모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은 안 그리고도 어떤 벡터를 뺄셈을 할 때는 누구를 일치시켜놓고 뺄셈을 하는 느낌이 들어? 시점을 일치시켜놓고 뺄셈을 하는 느낌이 들지. 그러면서 여기에는 뭘 쓰는 거야? 여기 뒤에 있는 종점들을 쓰는데 종점 순서가 어때? 뒤집혀져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만약에 BA 벡터가 나와있으면 그걸 너희가 시점을 너희가 잡고 싶은 대로 잡고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CD 벡터가 보여. CD 벡터가 보이면 얘를 덧셈으로 CP 벡터 더하기 PD 벡터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어떻게도 쪼갤 수도 있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뭐 이제 PD 벡터 마이너스 PC 벡터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덧셈 뺄셈을 활용해서 벡터를 이렇게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냥 그게 핵심인 거야. 근데 어찌됐든 너희가 이미지상으로 벡터는 덧셈이 이렇게 가는 거고 벡터의 뺄셈은 뒤에 있는 거 그냥 방향 바꿔서 가는 거다. 거기까지만 기억해줘도 좋은데 근데 그것까지만 기억을 하면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대처가 잘 안 돼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 너희 잘 봐봐. 여기서는 내가 지금 같은 벡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그럼 이제 요 벡터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야. 얘들아 요 벡터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아래다 표시를 할게. 요 벡터 있지.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방향은 어떤데? 같은데 뭐가 달라? 크기가 달라. 몇 배가 됐어? 그럼 내가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쓰고 요 아래 벡터를 B 벡터라고 쓰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쓸 것 같아? B 벡터는 2배의 A 벡터 이렇게 쓰지 않겠어? 맞아? 그치?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벡터의 실수배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벡터가 실수배가 됐다. 그럼 벡터가 실수배가 됐다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방향은 유지가 되었지만 크기만 몇 배가 됐다? 2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벡터를 가지고 어디에 옮기기로 했어? 좌표평면상으로 옮기기로 했지. 그럼 좌표평면상으로 옮겼을 때 좌표평면상으로 옮겼을 때 이제 우리가 너희가 볼 때 요거랑 요거는 뭐 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보통. 그러니까 이런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할게. 벡터라고 얘기해. 요 벡터랑 요 벡터는 너희가 그냥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뭐 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 평행하다. 됐어? 그래서 이런 거야. A 벡터랑 B 벡터가 실수배 관계에 있을 때 얘네들은 A 벡터랑 B 벡터는 평행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거야. 됐어?
또한 이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다 요 얘기를 이렇게도 할 거야. B, C, D는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점 B, C, D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너희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 갑자기 막 이런 게 나올 거야. AB 벡터는 마이너스 BC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봐봐. BC 벡터는 AB 벡터의 무슨 배? 실수배 라고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봐봐. 분명히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결론은 또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걸 해석을 하래.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이 필요한 거고. 자 봐봐. AB 벡터는 마이너스 BC 벡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 둘이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럼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건 바로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아? 뭐 A 벡터, B 벡터가 평행하다보다는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그럼 한 직선 위에 있는데 A, B, C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될까? A, B 벡터는 마이너스 B, C 벡터래. 근데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어. 그럼 일단 마음이 좀 편해지지. 그러면은 A, B, C가 만약에 요 순서로 있는지 아니면 A, C, B 요 순서로 있는지는 알아 몰라? 잘 몰라. 근데 왠지 B가 두 번 나오니까 B가 가운데 있을 것 같긴 하지. 됐어? 그러니까 요거 가정하고 너희가 저걸 해석해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B는 A랑 C의 무슨 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왜? AB 벡터랑 BC 벡터가 정확하게 뭐만 다르니까 방향만 다르니까. 됐어? 그래서 이제 꼴랑 요거 하나 줬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돼? 여기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어? 아니야 이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잘 봐봐. 그러니까 요런 게 나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 너희가 그냥 AB가 마이너스 BC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벡터적으로 AB 벡터랑 BC 벡터가 실수배 관계에 있네? 실수배 관계에 있으면 세 점이 일단 한 직선 위에 있겠네? 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거는. 알겠어? 그래서 벡터 기본적인 얘기는 이 정도에서 끊어도 될 것 같아. 나 이거 문제 풀 거니. 그래서 하나씩 잘 쫓아가고. 근데 저기서 B에서 C로 가는 거 아니야? C에서 B로. C에서 B로. 마이너스. B에서 C로 가는 데다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아니지, 씨. 내가 설명 잘못했지. 다시 하면 되지. AB 벡터, 그다음에 BC 벡터. 이렇게 있을 때 AB 벡터와 BC 벡터가 이러면 같잖아. 이러면 같잖아. 이쪽에 밑에 방향이 다른 거 어떻게 같다고 해? 뭔 말이야? 벡터값 같다고 하려면 크기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AB 벡터가 이렇게 있지. 아이씨, 이러면 안 되지. 크기랑 방향 둘 다 같아. 그러니까 요게 AB 벡터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요게 AB 벡터. 그 다음에 BC 벡터. BC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BC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AB 벡터랑 BC 벡터랑 어떤가? 같은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있어야 돼? 맞네. A랑 C랑. C랑 B랑 맞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네. 됐어? 이러면 A랑 C랑 같은 거네. 뭐 어찌됐든 대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건 맞으니까. 네. 아씨. 내가 이걸 의도한 게 아닌데.
저걸 12벡터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런 12벡터라고 썼어야 되는데 BC벡터라고 써서 이제 이사달이 난 거지? 네. 의견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네. 어? 이거 내가 뭘 문제라고 해야 되겠다. 뭘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였지. 그러면 그다음 필수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내가 전화해. 내가 전화해. 여기를 O라고 했을 때 이 OA 벡터를 A 벡터라고 하지. 그 다음에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하지. 그럼 그랬을 때 다음 벡터를 A 벡터랑 스몰 A 벡터랑 스몰 B 벡터로 나타내네. 첫 번째 뭐야? AB 벡터지. 그럼 AB 벡터를 지금 OA 벡터랑 OB 벡터를 아까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었어? AB 벡터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말고 아까 수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었어? A 벡터 O, B 벡터,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었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O 벡터 마이너스 O 벡터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럼 이거 말고 그냥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내가 결국 구하고 싶은 게 AB 벡터잖아. AB 벡터라는 거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와야 되지. 그럼 어떻게 와야 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건 무슨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쪽은 B 벡터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뭐 이렇게 쓰면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응. 그다음 두 번째 BC 벡터 BC 벡터가 어디야? 여기 요만큼 BC 벡터가 여기 요만큼이지. 여기 요만큼을 A 벡터, B 벡터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A를 쓰던 그러니까 요 BC 벡터를 잘 쪼개면 돼.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하면 된다고? 아 A 벡터 백.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좀 편하게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요 벡터를 구해야 돼. 요 벡터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아? 됐어?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무슨 벡터야? 마이너스 B 벡터.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무슨 벡터야? A 마이너스 A 벡터. 뭐 이렇게 봐주면 되지? 됐어?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됐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야? 너희들 마음인 거지? 맘대로 해. 됐어?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돼 이거는. 그 다음 3번 CD 벡터. CD 벡터는 어디냐? CD 벡터는 요거지. 그럼 우리가 CD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우리가 위에 1, 2번 가지고 표현할 수 있나 혹시? 마이너스 A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그냥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겠지. 됐어? 그래서 벡터를 가지고 덧셈 뺄셈을 너네가 이렇게 할 수 있더라. 됐지? 그 다음 3번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정육각형이라고 나와 있어. 이제 뭐 차근차근 하나씩 또 해보자고. 첫 번째 OB 벡터. O가 어딘데? 얘들아, OB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 가지고 표현을 하라는데 OB 벡터를? OB 벡터가 뭐야? OB 벡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지. 그럼 이제 이거를 A 벡터랑 B 벡터 가지고 표현을 어떻게 할까? 뭐 천천히 고민해봐. 근데 너희 눈에 그 뭐가 눈에 들어오는 게 더 좋아?
이거. 이렇게 5에서 A 이걸 그치? 얘들아 사실 요 벡터는 이 벡터랑 요 벡터 뭐 하면 돼? 네. 더하면 되지? 우리 아까 평행사변형법 했잖아. 그럼 요 두 벡터 더하면 되니까 요 벡터는 뭐야? 요 마이너스 B 벡터. 그 다음에 요 벡터는 뭐야? A 벡터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진짜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가 다르게 생각했다고 틀린 거야? 아니야 얘는 좀 그냥 자유롭게 해도 괜찮다고 너네가. 근데 이제 그게 막 많이 돌아가도 되는데 상관없다고. 그냥 벡터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 A, D 벡터. 자, 뭐 A, D 벡터는 주시겠구나. 얘들아 A, D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B네. 아 그렇지 이 비벡터. 왜냐면 요것도 비벡터고 요것도 비벡터니까 이 비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세 번째 BD 벡터. 니들이 이제 나보다 빠를 거야. 이거 어렵다. 얘들아 BD 벡터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 2B. 이 비벡터는 약간 아쉽지? 얘는 어떻게 가면 돼?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봐봐. BD 벡터인데 얘도 무슨 법 써도 돼? 평행사변형법 써도 되지. 네. 그럼 평행사변형법 쓰면 누구랑 누구 더한 거야? 얘랑 얘 더한 거지. 그러니까 얘 뭐라고 쓰면 돼? B 벡터 더하기 요 벡터를 어떻게 표현을 해? 요 벡터가 뭐야? 얘들아? 요 벡터 BO 벡터잖아. 더하기 BO 벡터인데 아까 OB 벡터 구해놨지? 네. 그러니까 얘는 BO 벡터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쓰면 되니까 얘는 뭐라고 써주면 돼? 2B 2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얘들아 사실 내가 이거 얘기를 안 했는데 너희 그냥 계산 잘하네. 뭘 얘기를 안 했을까? 얘들아 B 벡터랑 B 벡터 더하면 2B 벡터야? 그리고 내가 아니 너희 봐봐 여기 원래 다 써있어. 근데 안 해도 니들 잘하네. 그럼 내가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진짜 어려워. 얘들아 A 벡터 더하기 B 벡터랑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해봐. 3A 3A 벡터 더하기. 야 이게 원래 이게 개념으로 맞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너네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지 이거는. 잘하네. 말해주지 않은 것까지 안 해 너네가. 그다음 4번. 4번 BF 벡터. BF는 어디서 또? 얘들아 이 BF 벡터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BF 벡터. 그러니까 봐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무식하게 가. 얘들아 B에서 F까지 어떻게 가면 돼? 얘 타고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지. 네. 이렇게 가는 벡터 무슨 벡터야? 마이너스 A 벡터지.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오는 벡터랑 똑같은 벡터 뭐 있었어? BO 벡터 그래 BO 벡터. 근데 BO 벡터 뭐라고 쓰기로 했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잘하네. 그러니까 필수예제 4번이 그래도 한 번 안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4번 한 번만 봐봐. 이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 우리가. 진짜 어렵거든. 잘 가야 돼 너네. 그래서 나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야, x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로 나타내시오. 이거 어떻게? x 벡터 들어있는 걸 한쪽으로 다 몰아야 되지. 그럼 여기에 지금 3x 벡터 있지. 여기에 2x 벡터 있지. 그럼 얘를 일로 넘겨오면 어떻게 계산이 되게? 마이너스니까, 그치? 3x 벡터에서 2x 벡터 빼니까 x 벡터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를 다 어디로 넘기면 돼? 우변으로 넘기면 되지? 우변으로 넘기면 지금 a 벡터 여기 몇 a 벡터야? 5a 벡터지. 5a 벡터 우변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5a 벡터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b 벡터는 마이너스 4b 벡터니까 넘기면 플러스 4b 벡터. 자, 나 안 해도 되지 이거? 이제? 나 분명히 했어. 근데 얘들아 이게 혹시 상식 밖의 문제니 아니면 상식 범위 내의 문제니? 상식 범위 내의 문제지? 괜찮지? 야 그러면은 우리 조금만 어려운 거 요거까지도 한 번만 해보자. 만약에 A 벡터가 1,2고 B 벡터가 0,3이야.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 성분으로 계산하면? 윤호 씨가 암산하려고 그러지? 암산해봐.
2콤마 2콤마 아 2콤마 아니야? 정말 2콤마 이게 아 여기서 조금 어렵구나 너네가 2,1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접표들 몇 배 하고 2배 하고 여기 접표들 그대로 한 다음에 뭐 했어? 그냥 성분끼리 뺐지? 그러니까 혹시 이거가 너 태임이 안경까지 이렇게 하면서 봐야 될 정도라고? 그렇게 어려웠어? 잘안 보여. 아 그치 태임 일로 와 네 아니요. 잘 보였지. 아, 갑자기 느리더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일부러 스킵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네. 그다음 5번.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하기는 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A 벡터랑 B 벡터랑 서로 평행하지 않대. 서로 평행하지 않대. 근데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면 E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MA 벡터 더하기 B 벡터래. 이거 너무 쉽다. MA 벡터 더하기 N B 벡터래. 근데 A랑 B가 평행하지 않은 벡터래. 그럼 그랬을 때 M 값과 N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문제들인 거야. 됐어? 그럼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벡터끼리 이런 게 성립한대. 얘네가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A로 표현된 건 A로 표현된 것끼리 같아야 되고 B로 표현된 것들은 B로 표현된 것들끼리 같아야 된대. 왜 그렇게 되냐면 다 넘겨보면 n-2 A 벡터 더하기 n-1 B 벡터가 무슨 벡터가 돼? 0벡터가 되겠지. 그럼 얘가 0벡터가 되려면 얘네 둘이 평행하지 않대. 그러려면 여기 계산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처럼 벡터를 다뤄도 괜찮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 6번.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 아니 이번에 진짜로 어려워. 여기까지 가짜로 어려웠는데 여기도 진짜로 어려워. 문제에서 지금 P 벡터 더하기 Q 벡터 요것과 Q 벡터 마이너스 R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 그럼 봐봐. 이번엔 벡터가 평행하다가 나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쓰면 돼. 아, P 벡터 더하기 Q 벡터랑 Q 벡터 마이너스 R 벡터는 무슨 관계에 있다? 실수배 관계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너희가 수식으로 해결해주면 끝이야. 수식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해줘? 항등식처럼. 됐어?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지만 조금 귀찮아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파이팅. 파이팅. 그 다음 얘랑 비슷한 문제인데 7번이야. 지금 문제에서 OA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OB 벡터가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나와 있고 OC 벡터가 4A 벡터 더하기 MB 벡터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그때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대.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뭘까? 근데 봐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석했어 맨날? 기울기가 같다로 해석을 했지. 그치? 근데 그 기울기가 같다의 벡터 표현은 뭐게? 한 벡터와 또 다른 벡터가 무슨 배 관계에 있다? 실수배 관계에 있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 그래서 이게 개수 비교가 될 거야. 알겠지? 진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끝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얘들아, AB 벡터 어떻게 표현을 할 거야? AB 벡터를 얘네들 가지고 결국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 원래는 이제 AB 벡터를 내가 덧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뺄셈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그럼 여기는 덧셈으로 표현해야 돼, 뺄셈으로 표현해야 돼. 그렇지. 뺄셈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아, 잘한다. 그다음 여기 AC 벡터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 그렇지.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능력들만 좀 있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너네 뭐 해야 돼? 문제 몇 개 풀어보시면 되겠지? 이게 총 3페이지가 있거든? 내가 첫 번째 페이지까지만 하고 쉴 거라 1번부터 6번까지 집중해서 한 10분 정도만에 풀어봐.
혹시 나 힌터 꺼도 될까? 네. 전기 쪽 아니야?